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봉사활동, 도대체 어떤 활동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저는 생각보다 봉사활동 할 게 많지 않아서 1학기 지났는데 한 5-6시간밖에 안 찼는데요. 또는 많이 한 학생들은 저는 1학기 때만 하더라도 6-70시간을 채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을 3학년까지 채우면 되지만 과연 경쟁력 있는 학종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봉사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수시 학종 자기소개서 3번 항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은 인성 영역에 관한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공통 질문에서 인성 영역에 대한 키워드를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배려, 나눔, 갈등 관리, 그리고 협력. 이런 4가지 키워드로 이런 활동을 실천한 사례를 써라 라는 것이 3번 항목입니다. 천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2개의 에피소드, 500자, 500자로 이제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양한 활동이 많지 않았었던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천자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배려, 나눔, 갈등 관리, 그리고 협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에 맞는 사례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배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떠올리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전제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통의 모둠 활동이라든지 조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또는 체육 시간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이 학생이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조금 양보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이런 태도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려의 정신이 실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말 차별화된 활동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교 생활에서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학교에 일찍 도착하는 그런 학생이어서 매번 올 때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아직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오지 않은 상황에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줍고 책상줄을 맞춰놓고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1년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학생은 평상시 생활 습관이 배려의 마인드가 있는 학생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학생의 성실하고 꾸준한 배려심을 눈여겨본 선생님들이 행동종합 특성 사항에 이 아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솔선수범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아침에 일찍 와서 환기를 시키고 책상줄을 정리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신다고 치면 이런 내용이 또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리더십이라는 부분하고 연관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주된 역할, 주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것을 이끌어서 해결을 했었던 중심부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학생은 갈등 관리의 리더십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우수한 잠재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과정, 토의의 과정 아니면 학급 회의의 과정이라든지 또 축제나 이런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 아이들끼리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고 양 당사자 간에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간 절충안을 제시를 하고 조율을 했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학생들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떤
절충안, 협의점을 찾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갈등 관리의 능력을 갖춘 학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대 사회의 리더십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나눔이나 협력, 나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내가 용돈의 반을 쪼개서 뭐 지속적으로 뭐 봉사,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신생아 모자뜨기를 했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형의 컨텐츠를 나누는 것도 있어요. 지식 컨텐츠 나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영어를 잘해. 그러면 아이들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뭐 동화책을 뭐 번역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교사가 되려는 입장에서 다른 내가 방문하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청소년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적인 지식을 나누는 멘토링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 이제 나눔의 부분을 실천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협력 같은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활동, 우리 학교 축제, 우리 학교 체육대회, 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학급 주관하는 학급 단위의 어떤 활동, 뭐 이런 활동들에서 내가 친구들하고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그런 협력을 잘하는, 나의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룬, 성과를 이룬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협력을 실천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성적인 영역은요, 뭐 특별히 내가 정기적으로 어떤 진로와 연관된 특별 활동, 특별 봉사 활동에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학교 생활을 하는 그 일상생활 중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 수업 중에도 가능하고 동아리, 자율활동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그 학생이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출중한 학생이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 영어 문제집을 같이 공통으로 수업 중에 진행하는 영어 문제집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해 지문에 뒤에 나와 있는 해석본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앞뒤 문맥 말이 좀 안 맞게끔, 그러니까 직역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본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 공부할 겸 그 문제집의 독해 파트에 이제 해석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해석본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교실 뒤편에 공유를 했어요.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다른 학생들도 좀 문제집 보다가 해석이 이상한 거 있으면 내가 해놓은 해석본 같이 한번 봐봐. 그러면 조금 이거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해석상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고친 자신만의 해석본을 만들고 그거를 반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지적 역량을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모든 친구들하고 학업적인 성취를 높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재로도 사실은 인성 영역의 사례로 작성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생활 속, 선생님하고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뻔한 자소서가 3번에서도 역시나 있죠. 뭐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런 모범적인 활동보다는 꼭 이거 쓰면은 아픈 친구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반에는 아픈 친구가, 우리 반에는 뭐 도움이 필요한, 내가 그 친구를 뭐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땠다가, 사실은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쓰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통의 학생들이 끄집어내는 사례는 사실은 진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요소라기보다는 뻔한 자소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끼리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원활한 교우 관계를 맺었고 이런 일반적인 진술에 그치기보다는 내가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위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친구를 돕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감싸고 미안하고 고마웠고 단순히 이런 표현보다는 같은 사례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깨우친 바에 주목해서 쓴다라고 하면 비슷한 이제 사례이지만 조금 더 차별화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친구가 우리 반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학습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더디 걸리는 친구라서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친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친구의 짝이 돼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내 생각만큼 나에게 친하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나도 몇 번 먼저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 친구를 도우려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화책 봉사를 가게 됐는데 이 아이는 자기 또 나름의 판단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니까 한국말에 서툴겠지. 그러니까 아예 정말 초급 과정에 유아들이 읽는 정말 단순한 그림책을 선정해 가서 읽어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서 읽어주려고 그림책을 딱 펼치는 순간 그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갑자기 뭔가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독한 편견이 있었구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더래요. 그림책을 들고 간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 기준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해 가서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었던 그 친구를 떠올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도와주려고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만이었구나. 내가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간 건 아니었구나. 내가 우위에 있고 그 친구가 열위에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은 아닌 것인데 내가 관계 설정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중심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반에서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흔한 사례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깨우치고 깨닫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성취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3번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학종에서 의미 있는 차별화된 소재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십 개의 자소서를 읽고 평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진부한 내용, 모두가 같은 내용이라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읽고 넘기게 될 수도 있고요. 글까지 매끈하지 못하고 구성 자체도 엉망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평균 이하의 어떤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자소서는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입장 설정보다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자소서를 읽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입장 전환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는 글쓰기를 계획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인상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고 완성도 높게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합불은 어떤 학업적인 성취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3번 항목 제가 몇 개의 에피소드로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의 활동을 써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천자기 때문에 2개의 에피소드를 쓴다 그러면 각각 500자 분량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속에서 지금 인성 영역의 키워드로 보여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사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하나의 사건 속에 이 모든 키워드들을 다 넣으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의 사례로 나눔, 갈등, 배려 뭐 이렇게 다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에 모든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쓰는 것보다는 한 2가지 정도의 사건에서 한 2개 정도의 키워드가 드러나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례로 드는 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 속에서의 어떤 실험, 그러니까 동아리에서의 실험 활동이라든지 뭐 공동 과제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거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 그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주로 이제 봉사 활동이나 임원 활동을 사례로 이 인성 영역을 작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더라도 내가 느낀 바가 달라질 수 있게끔 쓰시면 돼요. 저는 봉사활동에 특별한 게 없는데요 라고 고심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똑같이 경험한 활동이라도 내가 느낀 바에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게끔 쓰시는 게 3번 항목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갈등을 해소한 사례 또는 뭐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진 사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뭐 친구들이나 이런 주변 선생님들 학교 속에서의 어떤 외적인 갈등 상황 말고 자기 내면의 갈등 상황을 가지고 사례를 쓴 학생도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생도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좀 귀엽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방과 후에 집에 가다가 운동장에서 지갑을 주웠답니다. 그래서 빈 지갑을 딱 주었는데 거기에 10,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지갑인지 몰라요. 네, 누구의 지갑인지 모르는데 10,000원이 있었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하굣길이었으니까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순간 그 10,000원을 꺼내서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집에 갔어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책, 내가 그 지갑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야? 괜히 맛있게 먹고 들어왔지만 그 떡볶이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잠 한숨을 못 이루고 밤잠을 설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학생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걸 썼는데 아무래도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등굣길에 그 10,000원을 지갑에 채워서 경비 아저씨께 이제 갖다 드리게 되죠. 제가 어제 하굣길에 운동장에서 이 지갑을 주었는데 사실은 누구의 지갑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개운해졌다라는. 근데 이 내면의 갈등 과정을 마치 한 편의 그 내적 갈등을 담은 단편 소설을 보는 것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다운 솔직함과 진솔함과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자신이 겪었던 내적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누가 보든 안 보든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지켰을 때 결국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다 뭐라는 식이니까 사실은 이것도 인성 영역에서 재밌게 쓸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 영역의 갈등 사례 또는 인성 영역의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생각보다 나의 생활 속 경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인성 영역의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지금 일단 그 고민을 멈추시고 내가 3년 동안 학교 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라는 것들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적 성장을 이룬 사례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